재미없는 건 절대 용서 못해. 뭐 볼지 고민하는 당신을 위해 방송국 여자들의 어플릭스. 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여자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프닝을 정말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창마고요. 무서운 것과 스릴러를 좋아합니다. 저는 미장세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로맨스를 찾아 헤매는 꽁치리입니다. 언제까지 찾아 헤매시는 거예요? 로맨스 가뭄이에요. 이번 화는 기대해도 됩니까? 로맨스가 있긴 있어요. 오, 여러분, 오늘 경칩입니다. 경칩. 알고 계신가요? 개구리가 잠에서 개구리도- 깨어나는. 네, 아주 기나긴 동면에서 깨어나 봄을 맞이한다는 그 경칩. 아니, 근데 이 절기가 소름 끼치게 또 맞아요. 조상님들의 지혜란 정말 대단한 거라니까. 6일 이후에 날씨가 풀릴 거예요, 진짜로. 맞아. 6일 뒤? 그러니까 6일부터, 오늘인 6일부터 날씨가 점점 풀려서 뭐 잠깐 오는 꽃샘추위 외에는 날씨가 아주 따뜻해질 거랍니다. 그것이 절기의 신비. 댓글을 몇 가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그 SF 우주 영화를 추천을 했었는데 나이스드림님께서 3편을 다 좋아한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다 보셨네요. 네. 역시. 특히 더문의 깔끔한 결말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추천을 또 해주셨어요. 이런 댓글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하이라이트가 인상적이었다. 저거 네, 봤어요. 어떤가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역시 나이스드림님. 네, 그러면 일단 심오하다고 하니 찜 전에 일단 검색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뭐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트와일라이트 남자 로버트 패틴슨 네, 로버트 패틴슨 나오고 패틴슨. 작품 고르는 거 조금 믿고 보는 게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는. 맞아, 나도. 그래서 약간 본인의 궁금한? 기준이 있어. 약간 상업적이면서도 뭔가 약간 예술적인 느낌도 있고 되게 뭐 장르를 크게 가리지도 않고 약간 허세 있어, 허세. 작품성을 좀 많이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그냥 맞아요. 골고루 많이 보시다니. 하더라고요. 상업도 했다가 이번에 또 배트맨 하잖아요. 맞아. 음. 네, 글렌짱님께서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더문 빼고는 다 봤었다. 그래서 더문 끌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 또 3개나 추천을 해주셨어요. 하나는 100고요. 요게 뭐 핵전쟁으로 파괴된 지구에 뭐 10대를 보내서 생기는 일이라고 하고요. 그 더 오웨이, DOA라고 있나요? 근데 이거 저 되게 보고 싶었던 거라서 찜하게 뒀었는데 이 댓글을 보고 좀 봐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오리지널 엔젤의 줄임말이래요. 약간의 진입 장벽이 조금 있는데 참고 보면 신박하다. 근데 다른 그 영업에서도 이렇게 들었어요. 처음에 조금 장벽이 있는데 보고 나면 너무 재밌다고 말을 드라마예요? 해줘가지고 네, 드라마예요.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셀베이전 요것도 소행성 관련 SF라고 하십니다. 요 말고도 되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시간상 다 읽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하지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뭔가 평과 추천을 좀 해주시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주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 다 그런 얘기 많이 좀 돌지 않나요? 광풍이죠, 광풍. 네, 작년 뭐 이제 코로나 때 확 한번 꺾였다가 그때 이제 틈을 타서 들어가신 분들부터 그쵸. 해서 요새 좀 되게 많이 이게 뭔가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제 또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오는 어떤 바람이다. 그래서 뭐 다시금 이제 이 장이 좀 커지고 뭐 활발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서 진짜로 주식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주식, 경제 뭐 이런 걸 소재로 한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재밌지 않을까 해서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을 소재로 한 영화 추천입니다. 저도 되게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막 공부해야겠다 이런 상황인 건데 되게 자연스럽게 관련된 이런 콘텐츠들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또는 맞아. 옛날에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이제 좀 약간 시선이 달라진 그런 경우도 있고. 맞아. 네. 그냥 돈 얘기죠. 돈 얘기로 그쵸, 만들어진 돈 얘기죠.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 영화도 한번 봐보자 이렇게 해서 들고 왔습니다. 각자 어떤 게 소재인지 아주 짧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해주시죠. 저는 여의도. 한국이구나. 꽁치는요? 저는 중독. 중독? 중독? 중독.
난 위기 탈출 넘버원. 뭐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의도, 중도. 그러면 여의도에서 뭔가 벌어진 일을 듣고 중독이 된 얘기를 들은 다음 위기 탈출을 해보죠. 오케이. 그러면 여의도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죠. 제가 가져온 영화는 돈이라는 영화예요. 제목이 아예 돈. 네. 이거 2019년에 개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포스터 나온 거 봤는데 개봉했을 때는 그냥 뭐 별로 안 봤어요. 관심 없을 때니까. 뭔가 저는 그런 미국의 주식 영화는 좀 봤거든요. 그런 주식 시장 얘기하는 거 몇 개 봤는데 한국 관련된 거는 하나도 안 봤던 것 같아서 그나마 제일 접근이 좋은 최근 영화를 이제 가져왔고요. 유준열, 유지태, 뭐 조우진 배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원작 소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실제로 금융권에서 일했던 작가님이 이제 관련 소설을 썼고 연출은 박누리 감독님, 여성 감독님인데 제가 이 개봉 당시에 이제 약간의 편견으로 되게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자 감독님이라고? 저도 똑같은 편견이 있었어요. 네, 봤거든요, 저도. 지금 반성하세요, 두 분. 그쵸. 류준열이 주인공인데요. 이제 조일현이라는 이제 청년으로 나와요. 여의도에 이제 한 증권회사에 주식 브로커를 이제 맡게 입사를 한 이제 신입 사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제 꿈을 가지고 딱 그 여느 청년과 같이 막 면접에서 막 주식 종목 코드 같은 거 숫자로 된 거 그거 막 다 외워가지고 면접관들 놀라게 하고 막 약간 이런 패기 넘치는 청년이에요. 일도 되게 열심히 배우려고 막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쨌든 신입이라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뭐 그런 제 업계에 있어 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뭐 경쟁도 치열할 거잖아요. 그런 뭐 수수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능력 좋은 동료들 뭐 금수저 이런 애들은 막 저망치 나아가는 것 같은데 자기는 뭔가 좀 계속 실수만 하고 혼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서글픈 마음이 좀 오래 가다가 회식 자리에서 약간 주사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딱 그냥 여느 영화들처럼 뭐 막 이렇게 막 헛소리도 막 하고 막 울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장면들을 이제 과장 하나가 계속 보고 있다가 이련이를 이렇게 데려가 달래주면서 막 되게 비싼 마사지 같은 것도 같이 받고 막 이렇게 달래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제안을 하나 하는 거죠, 과장이. 좋은 건이 있는데 한번 해보겠냐. 그 좋은 건이 뭐냐면 이 여의도에 되게 신화적인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번호표라고 불린대요. 되게 신출귀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가 조작으로 돈을 이제 쓸어 담고 있는 그런 이제 되게 신화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잡히지도 않는데 그냥 잘하고 있대.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하려는 거래가 있는데 내가 너를 연결해 줄 수 있다. 해볼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뭐 거래해봤고 뭐 그때 당시에 받은 이 비싼 시계도 뭐 그때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약간 이련이가 되게 혹하게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련이는 지금 막 서글픈 상태고 과장님도 괜찮았다고 하니까 이제 그 번호표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번호표라는 사람이 바로 유지태예요. 되게 딱 뭐가 느껴지잖아요. 막 연락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해요. 여기로 오라고 했다가 올라오라고 했다가 무슨 전화도 이상한 데서 받으라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만났는데 되게 사람 좋게 웃으면서 전화기도 되게 옛날 전화기 같은 거 폴더폰 뭐 이런 거 전화기 주면서 이 전화기로 이제 내 주문 오면은 그 주문하면 된다. 그냥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날 이제 그 결전의 날에 그 전화기로도 전화가 와. 지금 뭐 되게 엄청나게 큰 액수인 것 같아. 나는 잘 모르니까 뭐 막 거래가 갑자기 뭐 얼만큼 나올 건데 너는 이거 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한 주문인데 이게 시스템상으로도 불가능한 굉장히 큰 숫자인 거예요. 딱 봐도 범법의 여지가 느껴지는 그런. 그래서 이련이 처음에 약간 당황을 했어. 사지지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기지를 좀 발휘해가지고 주문을 성공을 시켜요. 그리고 단번에 실적 1등으로 팍 올라간 거예요. 분초를 다루는 그 시장에서. 그래서 사내 관심도 단번에 받게 되고 그 실적 1위가 되면은 그 수수료도 엄청 크잖아요. 그것도 이제 자기가 많이 받게 되고 또 결정적으로 번호표와의 거래에서 이제 성공을 했으니까 수수료를 받는데 그게 자그마치 7억인 거예요. 그 한 건의 수수료가? 거래가. 네, 수수료만 7억인 거예요. 대박이네. 대박이 터진 거죠. 너무 큰 돈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자기한테 오게 되니까 그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 이련이가 얼마나 얼떨떨하고 뭔가 막 걱정되고 막 그러겠어요. 불안하고. 근데 처음엔 그런데 슬슬 이제 행복한 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뭐 집을 살까 막 부모님한테 또 효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즐거운 계획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거든요.
여의도에 있는 집 되게 비싼 거 막 보러 다니고 막 그래요. 막 뷰 좋은데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당연히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가 이제 일연을 지켜보면서 이제 옥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한 상태인데 이제 번호표라는 사람, 이렇게 엄청 든든한 사람이 있고 또 번호표가 일연이한테 약간 또 이제 판을 점점 키우면서 이제 또 다른 건을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하자고 해요. 점점 이제 막 수수료나 이런 것들로 돈이 점점 이렇게 쌓여가고 돈의 맛을 알아버린 거지, 일연이가. 근데 점점 불안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돈은 많아서 좋은데 걸릴까봐 무섭고 그런 뭐라 해야지 소시민의 뭔가 그건 또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긴장감들이 약간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과연 이제 일연이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며 어떠한 뭐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뭐 그런 영화입니다. 뭐 분위기가 되게 무겁고 되게 부정적인 뭐 결말 뭐 이런 건 아니고 되게 좀 밝아요. 되게 범죄 오락 영화라고 칭하던데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어두운 전개가 없는 건 아닌데 다른 주식 관련 제가 본 영화보다는 되게 밝은 느낌이 있어서 좀 편했고 사실 일단 여의도니까 너무나 익숙한 공기가 느껴지는 거죠. 되게 친근하고 막 진짜 어느 여의도의 어떤 건물에 이런 딱 사무실 있을 것 같고 유진열이 막 전라도 사투리 막 틱틱 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소시민적인 그런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친근했고, 또 이 류준열이 되게 뭐랄까, 한국인의 평균 같은 그런 캐릭터 연기를 되게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좀 친근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막 여의도 파스쿠치에서 막 만남을 가질라 그러고 막 갑자기 막 9호선 노량진역에서 보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되게 범죄 막 이런 관련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은 더 이제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치 반도에서 제가 아는 장면 나와가지고 너무 즐거웠던 것처럼 그런 맞아.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이건 주식을 잘 몰라도 그냥 다 잘 볼 수 있어요.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주식을 잘 아는 사람들은 좀 밍밍하게 느껴지려나 싶기도 한데 감독님이 좀 노렸더라고요. 이게 이 영화를 볼 때 내가 주식을 배우면서 봐야 하는 영화인가? 라는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취재는 엄청나게 많이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녹여내는 걸 이제 노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맞아. 그렇다고 해서 그 주식 시장이 주는 긴장감이라던가 그 분초를 다투는 뭐 그런 장면들이 또 약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좀 뉘앙스적으로 잘 드러낸 것 같아서 적당히 긴장감도 있고 흡입력도 있었던 영화였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사실 지금 제가 그 줄거리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조우진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떤 평론들을 보면은 뭔가 무난하고 가려다가 말고 약간 이런 식의 좀 밋밋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평가를 해주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 조우진 캐릭터가 영화를 그나마 좀 재밌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 때문에 계속 보게 됐었고 주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대사도 되게 막 이죽거리면서 캐릭터 자체도 매력적인데 연기도 되게 잘하셔가지고 또 중간중간에 되게 우리가 잘 아는 카메오도 나오니까 이런 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아니, 영화 봤을 때 저는 좋았던 게 가끔 이런 주식이나 돈 얘기 기반으로 한 것들 중에서 실화를 기반으로 한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마냥 이렇게 재밌게 많은 보기 힘들 수가 있는데 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완전 오락 영화거든요. 게임처럼 진짜 긴박하게 이렇게 막 스릴러처럼 이렇게 쪼여서 진행이 돼서 되게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요. 저는 예전에 한참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주식 영화 중에 작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맞아. 아세요? 네, 저는 봤어요. 그거를 어렸을 때고 주식을 정말 몰랐는데도 너무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작전이란 영화랑 되게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이 영화가 되게 다른 그러니까 먼저 번에 있었던 주식 관련 영화들을 조금씩 답습을 하고 새로운 점이 없다는 그런 평가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많이 본 편은 아니어서 그냥 즐겁게 보긴 했었는데 작전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작전은 제목부터 딱 어떤 영화인지 알 것 같네요. 저 너무 어릴 때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박용화 배우 나오고 그쵸? 자세한 건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재밌었고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나요. 안 돼.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뭐 빅쇼트라던가 뭐 오늘 제가 들고 온 영화라던가 이런 해외 주식시장 관련된 영화들은 좀 봤는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궁금했어요. 돈이 어떤지. 맞아.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러니까 제가 막, 아, 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꼭 다 같이 보시죠. 막 이런 느낌보다는 별로인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본 사람이 있으면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얘기거리가 많을 것 같은 거 영화를 계속 보는데, 이련이의 선택이나 생각이나 행동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좋은 콘텐츠인 것 같아서 들고 와 봤습니다. 해외 영화는 이제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마약하고 섹스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근데 이 영화는 약간 집 물론 사러 이제 가지 뭐. 집 사러 가고 부모님 안마의자 사주고 기껏해야 그 되게 좋은 자리에서 축구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서 공감이 빡 오면서 그래 이거 안마의자. 그거 괜찮다. 너무 한국적이다, 진짜. 어디서 본다 했죠?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저는. 아, 왓챠 넷플릭스 둘 다 있네요. 자, 그 다음은 중독 키워드를 들고 온 꽁치리의 영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네. 중독인가? 네, 맞아요. 주식 중독. 사실 주식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하는 이유가 중독이죠. 네, 모두 다 중독을 피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그래. 오늘 들고 온 영화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입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영화라서 소개를 할까 그쵸.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 주식 이번에 약간 올라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영화를 다시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주인공이 이런 걸 한 거구만 이런 게 약간 이해가 되면서 더 재밌게 볼 수 있어가지고 만약에 저같이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라면 이런 유명한 영화지만 다시 보면 되게 또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들고 와봤고, 저는 요 영화를 별 5개를 줬습니다. 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줄 평을 어떻게 줬냐면, 3시간짜리가 이렇게 재밌을 일인가. 이렇게 썼어요. 저 이거 3시간짜리인지 몰랐어요. 그거 진짜 저 3시간짜리 영화 진짜 극혐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좀 놀랬고, 아, 그렇게 길구나요. 그래서 놀라운 근데 3시간.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감독이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주연 배우도 아주 유명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앞부분에 약간 미친 연기를 보여주는 캐릭터 하나가 나와요. 디카프리오가 되게 처음 만나는 주식 선배거든요. 이 배우가 매튜 맥거너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시 보니까 이 배우들이 보여가지고 되게 더 재밌었고, 그 마고 로비도 이 영화에서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로 나옵니다. 이 영화가 월스트리트의 늑대잖아요. 이 월스트리트의 늑대라는 별명으로 실제로 불리웠던 그 희대의 경제범 조던이라는 실제 인물에 대한 일대기가 이 영화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원래는 책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던이 스스로 회고록을 쓴 책인데 그거가 영화인 만큼 이 영화도 1인칭 내레이션이 중간중간 나오면서 영화가 쭉 끌어가요. 그리고 좀 재밌는 거는 어려운 주식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조던이 중간중간 쑥 튀어나와가지고 해설을 해주기도 하고 또 자신의 일생을 관객에게 들려주듯이 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몰입감이 좋아요. 그래서 3시간이 좀 안주루하게 느껴졌던 것 같더라고요. 주식 거래라는 이 실체 없는 돈놀이잖아요. 이 실체 없는 돈놀이로 실제로 이익을 보는 자들, 특히 쉽게 이익을 불려가는 과정에서 점점점 더 이 이익에 돈에 중독되고 동시에 그게 약간 마약과 섹스에 중독되어 가는 이 인간을 보여주는 게 되게 좀 흥미롭고도 씁쓸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그런 거는 이 조던이라는 주인공이 되게 금수저가 절대 아니거든요. 되게 평범한 집안 출신이고 되게 똑똑하고 심지어 의리도 있어요. 나름대로는 부의 재분배에 기여한다는 정의감마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청년이 진짜 그 중독이 되어가면서 망가져가는 거를 보여주는 게 솔직히 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나 그렇게 끄셨어요, 될 수 지금? 있죠. 지금 저는 쫄보라서 1시간마다 보나요? 딱 두 줄 사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줄. 네, 저는 굉장한 쫄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튼 근데 누구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엄청 그 씁쓸하게 하지만 되게 오락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이 영화의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줄거리를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서 쭉 벌어지거든요. 그 사이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1987년 10월 19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블랙 먼데이 사건이 터지는 그 주가 대폭락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가 요 이야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월스트리트에 입성한 조던, 22살 청년의 조던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첫날 꿈에 부풀어가지고 출근을 한 이 청년 쪼레기한테 아까 얘기했던 그 매튜 맥커너이가 연기한 약간 좀 주식 시장에 물 막 많이 먹은 선배가 제일 처음 얘기해주는 조언이 뭐냐면 자위를 많이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 진짜. 맨날 숫자 쳐다보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올라간다고 하면서 그 하루에 나는 한 세 번 이상은 자위를 해. 그렇게 해야만 네가 이걸 견뎌낼 수가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엄청 좋은 뉴욕이 쫙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가지고 그 자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배가. 그래서 이 조던은 아, 네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딱 한 달 뒤 이 회사가 망해버려요. 블랙몬데이가 터지면서 주가가 확 떨어지고 회사도 망하고 조던은 백수가 되고 맙니다. 그때 조던은 그냥 뭐 이제 뭘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진짜 아무 자기랑 관련이 없는 무슨 뭐 제조업을 가야 되나 뭐 셀링을 해야 되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내의 추천으로 뭔지 모르겠는 그 롱아일랜드에 있는 가건물에 있는 허르마 사무실에 가게 돼요. 여기가 나름대로 뭐 주식 브로커를 찾는다고 광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양복을 이렇게 열심히 차려입고 갑니다. 근데 문을 딱 여니까 그냥 허름한 작업법 차림에 아저씨들이 앉아서 막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던은 나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주식을 배우다가 왔는데 이곳은 뭐지? 이런 표정으로 이제 가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곳은 그 상장한 나스닥 시장이 아니라 그 펜이라는 뭐라 하지? 약간 비상장 작은 회사들의 주식을 서민들을 상대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총수부, 뭐 우체국 직원 이런 사람들 잘 모르니까 막 거의 속여서 파는 거예요. 이 회사가 미래 가치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속여가지고 거의 파는 시기예요. 근데 조던의 귀를 솔깃하게 잡은 게 있어요. 바로 수수료. 월스트리트에서는 수수료가 1%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려 50%인 거예요. 브로커가 완전 떼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조던이 여기서 나는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 언변이 좋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월스트리트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총동력을 해가지고 금세 이곳에 에이스가 됩니다. 얘가 그 허름한 서민이었잖아요. 근데 슈퍼카를 몰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조던을 부러워하고 있던 같은 아파트 주민 돈이라는 아저씨가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 슈퍼카를 몰고 다닐 수가 있어? 이러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도니가 나도 그거 할래 해가지고 도니하고 조던이 파트너가 돼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그 페니 주식을 팔면서 돈을 벌다가 결국에는 사업체를 하나 차립니다. 두 사람이 증권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페니 주식을 파는. 그래서 허름한 창고에 이제 오래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다 멍청해요. 멍청하고 주식 전혀 몰라. 그냥 진짜 조던은 거의 사기꾼처럼 이 페니 주식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속여가지고 팔아오는 그 전략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막 돈을 막 벌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조던이 아내한테 한 소리를 듣습니다. 이 아내는 되게 정직한 헤어 샵 직원이에요. 나름의 어떤 정의감이 있어. 그래서 이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이 조던한테 여보, 근데 나 좀 찝찝해. 꼭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상대로 돈을 벌어야 돼? 가난한 사람들 말고 부자들한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해요. 그 말을 듣고 조던이 아하를 하는 거예요. 나 좀 더 용기 내고 나 정도의 언변이면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한테도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좀 더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회사만큼 커겠다라는 커다란 야망을 품고 회사 이름도 되게 그럴싸한 이름으로 바꾸고 막 회사 로고도 만들고 직원들한테도 우린 이제 달라질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고 페니 주식을 부자들한테 블루칩 주식을 팔면서 페니도 한번 끼워 넣어서 해보자. 이렇게 작전을 짜고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말빨로 갖고 가는 거야.
부자들을 낚으면서 이 회사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소개가 돼버려요. 근데 이 기자가 조던이 인터뷰해서 쓴 이 기사 내용에 그를 월스트리트의 늑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되게 까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로빈후드다. 그러니까 부자 등쳐먹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엄청 정의감이 있고 막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삐뚤어진 애다 얘는 이러면서 엄청 월스트리트의 늑대라고 엄청 까거든요. 조던이 굉장히 열을 받아요. 근데 결과는 완전 대박. 이 회사가 너무너무 크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막 이 기사 덕에 회사가 인기가 폭발해가지고 바이럴이었네. 서로 이 회사에 들어오겠다고 막 줄을 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점점점 더 많이 벌어가고 회사는 점점점 더 커지고 마약과 섹스에 점점점 더 탐닉을 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걔가 한 게 불법은 아닌 거죠? 불법이죠. 아. 사실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이 회사가 더 규모가 커지면서 더욱더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아주 위태위태하게 돈을 버는 커다란 회사로 성장해 가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 회사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파티를 벌이고 진짜 막 난리 나거든요. 사무실에 막 성매매하는 언니들 불러가지고 완전 광란의 파티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영화가 되게 야해요. 근데 그런 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이제 있는 거죠. 이 얼마나 주식에 중독되는 인간들이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근데 되게 약간 블랙 코미디처럼 되게 보여줘요. 보면 되게 더럽고 자극적이고 그래서 재밌고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마고 로비가 연기한 이 조던의 새로운 부인 캐릭터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나와요. 줄거리는 여기까지 얘기를 이제 해야 더 뒷내용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실화 기반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실화니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던은 결국에 FBI의 표적이 되거든요. 철컹철컹. 그래서 철컹철컹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게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감이 있는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 고등학교 멍청한 동창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회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는 되게 친구를 지키려고 뭐 노력을 하는 모습도 있고 근데 또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인간이 부딪히는 모습들을 되게 잘 보여주고 실화인 만큼 그 모든 것들이 납득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엄청 재밌어요. 진짜 3시간이 완전 후딱 지나가고, 눈이 아주 놀이동산 간 것처럼. 맞아. 계속 롤러코스터 탄 느낌이에요, 영화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되게 가진 거 없는 배경의 사람이었는데, 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작전을 굉장히 잘 짰고, 그게 진짜 다 먹혀 들어간 희대의 돈 번 사기꾼 같은 캐릭터인 거죠. 사기꾼이라고도 약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나 보네요. 있어요. 있는데 나름 자기는 되게 억울한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이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게 저는 영화 보면서 생각한 건데 어느 정도 이런 면이 진짜 있는 거 같거든요. 브로커들이 수수료로 돈을 버는데 사실 주식으로 거래했을 때 돈이 늘어나는 건 허상이잖아요. 그냥 숫자일 그쵸? 뿐인데 그거를 현금으로 인출을 해야 내 돈이 되는 건데 그런 주식의 원리? 돈을 버는 원리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정말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서 그 초기의 그 청년 시절부터 약간 망가져가는 그 모습까지 너무 잘해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 몇 개의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이 강렬하게 남으실 거예요. 되게 예전에 2014년도에 개봉을 했으니까 7년 전에 저는 봤는데 7년 전인데도 그 몇 개의 인상적인 씬들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가지고 볼 때도 그래 저 장면 이게 딱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되게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거고 실제로 디카프리오가 이 영화로 약간 이 악물고 내가 이걸로 아카데미 상 타겠다 맞아. 이런 촬영 마음으로 연기한다고. 연기를 탔었나? 못 탔어요. 못 탔고 레버넌트 탔구나. 근데 진짜 아까워. 내가 봐도 이건 줄만 했는데 라는 생각이 정말 연기 너무 좋고 큰 교훈을 얻기는 해요. 정신 바짝 진짜? 차려야 된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저는 위기탈출 넘버원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엄청 막 주식에 대한 얘기보다는 어떤 그런
변명은 금융과 그만하고 본론으로 가시죠. 금융과 경제와 어떤 그런 얘기들인데 제가 오늘 영업할 영화 마진콜은 기업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왓챠에서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이 마진콜 영화는 2011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배경이 무려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 그 2008년 세계금융위기 직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영화에서도 설명이 되긴 하는데 조금 더 이걸 알고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간단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에 이제 그 신용등급이 되게 낮은 사람들한테도 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되게 가능하게 했었대요, 미국에서. 근데 문제는 그 대출을 담보로 한 채권, 파생상품 같은 게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품들이 엄청 리스크가 커서 만약에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누가 제때 뭐 돈을 못 갚았다거나 이렇게 되면 연쇄사슬처럼 다 와르르르르 막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 그것이 실제로 벌어졌던 거죠. 딱 그 시기 직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배경은 금융사예요.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사. 아까 말한 그런 되게 위험성이 높은 상품들을 주력으로 하는 곳이었는데 하루는 80% 정도 대량 해고가 벌어져요. 방이 따로 있을 정도로 되게 높은 사람? 거의 한 19년인가를 회사 다닌 부장급의 사람도 그냥 하루아침에 쫓겨나요. 근데 이 사람이, 근데 미국은 쫓겨나면 바로 그냥 짐을 빼야 된대요, 완전. 한국처럼 뭐 인수인계 이런 거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자리를 빼면서 어떤 사원한테 USB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 검토하던 자료인데 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확인을 좀 해봐라. 이렇게 넘겨주고 가요. 그래서 그걸 받은 이 사원이 앉아서 이제 검토를 막 하는데 수치가 심상치 않아요. 이 계산이 맞으면 아까 말한 그 상품들로 생길 회사의 손실액이 이 회사의 가치보다 큰 상황인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면 회사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게 파산되는 거잖아요. 금융사면은 막 고객들 다 얽혀 있을 테고 뭐 난리가 날 상황인 거죠. 사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회식을 하고 있던 상사를 이제 불러요. 상사가 이제 앉아서 또 보더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할 그게 아니야. 그래서 자정 시간에 임원까지 불러요. 그리고 임원이 와서 검토를 하다가 큰일 났다. 사장이랑 회장까지 불러서 막 헬리콥터 타고 회장이랑 막 임원 간부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중역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거의 한 새벽 막 뭐 1시, 2시 이러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는데 야 회장이 큰일 났다. 이거 검토를 해보니까 이 상품들이 채권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이제 그 세계금융위기 직전에 되게 많은 금융사들이 이런 식의 어떤 리스크가 되게 높은 상품들을 팔았고 이 문제는 이 회사만 벌어질 게 아니라 앞으로 어느 금융사든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자기들이 손해보기 전에 빨리 이걸 팔아야 되는 거야, 남들한테. 이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종이 쪼가리가 될 채권들을 파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도덕적 해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내일 그쵸. 휴지가 될 것들을 지금 그 값에 판다는 게 그럼 그 다음날 그걸 산 사람도 어떡해. 근데 어쨌든 회장은 결단을 내리죠. 우리 회사는 살아야 한다. 라고 엄청 드라이하게 결정을 내리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진짜 이 급박한 이게 한 새벽 뭐 1, 2시 이렇거든요. 근데 장은 보통 다음날 이제 그 시간으로 뭐 한 9시 이렇게 열릴 거 아니에요. 요때까지 어떤 하루 동안을 진짜 그리고 있고 그럼 과연 9시가 됐을 때 이 회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결정은 회장이 해도 당장 전화해서 팔아야 되는 건 사원들이잖아요. 요 사원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요런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갑니다. 영화 포인트는 되게 드라이해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 해야 되지? 감정선이 엄청 뚜렷하지도 않고 진짜 회사를 보는 것 같아요. 회사의 그런 어떤 결정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되게 좋다고 느꼈던 거는 요런 이야기 같은 경우에 되게 선과 악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근데 그런 게 뚜렷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중 누구에게 되게 막 이입이 돼가지고 뭐 저 새끼 나쁜 놈이다 뭐 어떻게 요런 감정이 사실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막 오히려 내가 저 사원이라면은 내가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저 기업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이라면 어떤 뭐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해주고 이게 기업의 좀 도덕적 해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루는데 개인의 도덕적 해이는 그럼 뭘까라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게 선악이 뚜렷하지 않은 게 막 자칫 영화의 어떤 오락적인 특성을 좀 반감시키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을 수도 있는데 영화는 되게 재밌게 막 흡입력 있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선하게 뚜렷하지 않은 것이야말로 현실이다. 그렇잖아요. 회사를 다니면 되게 그쵸 주변의 동료든 상사든
맞아. 되게 그런, 예, 뭐 되게 양면이 아니지, 여러 면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반영을 했고, 거기에 돈과 직업 관련해서 더더욱 더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막 서민이 고통받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막 약간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서민들의 어떤 그런 욕망이라던가에 대해서도 되게 냉소적이고 솔직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 영화입니다. 이게 배우가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대요. 제커리 퀸토. 제레미 거기 아이언스 나오네. 예. 그 제커리 퀸토 이분은 제작자래요. 또 심지어. 그래서 되게 멋있다 느꼈고 폴 베터니, 스탠리 투치, 데미 무어, 제레미 아이언스 되게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다는 예, 유명하신 분들이 많고요. 케비 스페이시도 나오는데? 네, 그분은 약간 볼드모트 같아서 말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뭐 그렇고요. 아, 그런 거예요? 영화가 되게 매력적인 게 액션 블록버스터 이런 거 아니고 그 회사에서만 나오거든요. 잠깐 뭐 술집 바 이런 왜 금융인들께 한잔하는 그런 느낌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다 회사에서만 벌어져요. 근데도 진짜 몰입이 엄청 좋은 그런 영화예요. 아, 나 이거 궁금하네. 컨셉이 재밌다. 전날이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야. 그니까. 저도 당시 세계등용 이거 위기 막 대학 와서 막 그때 뭐 몇 번 들어보고 들여다봤지만 사실은 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되게 많았어요. 대충만 알고 있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더 찾아보게 됐는데 그러면서 좀 더 몰입하고 이해도 좀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거랑 빅쇼트랑 같이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빅쇼트 국가 같은 부도의 느낌이구나. 날도 이런 느낌일까? 국가부도는 전 안 봤어요. 근데 제가 방구석 1열에서 다룰 때 이 마진콜이랑 같이 다뤘더라고요. 근데 꼭 방구석 1열이 아니어도 다른 후기들을 보면 비교를 좀 많이 해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실화 기반으로 주식 혹은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다룬 거는. 사실상 IMF를 정면으로 다룬 건 이제 국가부도가 거의 처음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선하게 뚜렷하고 뭐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된대요. 되게 힘들어하는 어떤 서민 뭐 혹은 조금 나쁜 결정을 하는 뭐 투자자, 뭐 잘못된 결정을 하는 정부기관 캐릭터들이 되게 뚜렷한 뭐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 보고도 국가부도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게 같이 보고 싶네요. 아 근데 빅쇼트 또 보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다.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려주면 안 되나? 볼 사람 많을 텐데. 내려갔구나. 그러게 지금 주식 관련된 영화 많이들 보던데. 국가부도 보니까 왓챠에 있네요. 좋군요. 네, 주식. 사실 저는 조금 경제, 금융 이런 쪽으로까지 확장을 한 소재로 네, 다룬 영업을 3편 해봤고요. 유명한 영화도 있고 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요 계기로 좀 찾아보게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후기를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좀 재밌는 그런 드라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드라마 있으면 댓글로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봐야 재밌다고. 맞아. 지금이에요. 딱, 한 줄을 딱 사면서 보는 그런. 네. 저희가 오늘 맞아. 영업한 게 보면 오락적인 것도 있고,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것도 있고, 좀 더 거시적인 어떤 시선을 가지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골고루 아주 잘 가져온 편이었다고 자평해봅니다. 예. 네, 그러면 이번 주도 안전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두.